이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댁 부엌 안에 선생님께서 거의 매일 별것 아니겠지 하고 드시는 음식들 사이에 사실은 신장을 조금씩 망가뜨리는 독이 숨어 있다면 어떠실까요? 하루에 한 방울, 한 숟가락씩. 두 콩파티라는 가장 성실한 장기를 조용히 천천히 지치게 만드는 독입니다. 저는 김민수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신장질환 환자를 20년 넘게 진료해 왔습니다. 오늘은 병원 진료실에서 어르신과 마주 앉아 이야기하듯 어렵지 않은 말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들으시는 내용이 선생님의 앞으로의 건강을 정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장은 세계 최고 성능의 정수기 공장과도 같습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피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내 독소를 없애고 혈압을 조절하고 빈혈을 막기 위해 적혈구 생성을 돕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야말로 조용한 숨은 영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장병이 아주 교활하다는 점입니다. 안 아픕니다. 미리 경고도 거의 없습니다. 발목이 붓고 숨이 차고 밤의 쥐가 자주 나올 때쯤이면 이미 병이 꽤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뒤늦게 오셔서 투석이나 심하면 이식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그중 상당수는 막을 수 있었던 손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일매일 신장을 조금씩 해치는 생활 속 독에 대해 아무도 충분히 쉽게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지식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정보는 힘입니다. 무엇이 신장을 해치는지 이해하는 순간부터 손상을 늦추고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신장도 다른 장기들처럼 변합니다. 눈이 예전만큼 잘 안 보이고 근력이 떨어지고 피부 탄력이 줄어드는 것처럼 신장이 피를 거르는 힘, 즉 사구체 여과율도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수십만 킬로미터를 달린 오래된 자동차를 떠올려 보세요. 아직 잘 달리지만 새 차였을 때만큼 힘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된 엔진에 좋지 않은 기름을 넣고 매일 가파른 언덕만 오르내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겠죠. 우리 신장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나이가 들수록 두 가지 큰 적이 함께 늘어납니다. 바로 고혈압과 제2형 당뇨병입니다. 높은 혈압은 신장 안에 가느다란 혈관을 망치처럼 쉬지 않고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 신장의 필터가 말 그대로 단물에 절여져 딱딱해지고 망가져 갑니다. 이것이 당뇨병성 신장병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게임의 법칙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던 것들이 지금은 작은 상처가 되어 하루하루 쌓이다가 어느 날 큰 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 생활 속 독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갑자기 큰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작은 흉터를 신장 안에 매일 하나씩 또 하나씩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 적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이들 놀라시는데 이것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바로 움직이지 않는 생활입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휴대폰 앞에서 혹은 같은 의자에 몇 시간씩 앉아있는 생활 말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냥 앉아있는 게 신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정답은 매우 큰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신장은 충분한 피가 잘 흘러 들어와야만 제 역할을 합니다. 물을 힘있게 흘려보내는 큰 강을 떠올려 보세요. 물이 계속 흐르면 찌꺼기도 함께 흘려보내고 물도 맑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고인 웅덩이를 생각해 보세요. 흐르지 않으면 흙탕물이 가라앉고 물이 썩습니다. 이 흐르는 강이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우리가 걷고 움직이고 계단을 조금이라도 오르내리면 심장이 더 힘있게 펌프질을 하고 그 피가 신장 안에 수많은 작은 필터까지 잘 도달합니다. 하지만 몇 시간씩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강이 금세 탁한 웅덩이로 바뀝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몸의 대사가 떨어지고 노폐물과 지방, 혈당이 몸 안에 더 많이 쌓이기 쉽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움직이지 않는 생활은 신장의 가장 큰 3가지 적을 불러옵니다. 비만, 고혈압, 제2형 당뇨병.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혈당을 잘 쓰지 못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쉽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체중이 늘고 심장은 더 많이 일해야 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몸무게 1kg이 늘어날 때마다 신장은 그만큼 더 많은 피를 걸러야 해서 부담이 커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운동선수가 되실 필요 없습니다. 마라톤을 뛸 필요도 없습니다.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오랫동안 계속 앉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휴대전화에 60분마다 알람을 맞춰 두십시오. 알람이 울리면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을 한 바퀴만 돌아도 좋고 팔을 쭉 뻗고 발목을 돌리고 허리를 살짝 펴주세요. 그 작은 행동이 다시 혈액 순환을 깨우는 스위치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루 한 번 걷기입니다. 처음에는 10분만 집 근처를 돌아보세요. 다음 주에는 15분, 그 다음에는 20분으로 늘려보시면 좋습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만약 관절이 아프거나 많이 걷기 어려우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의자에 앉아서도 팔을 들고 내리고 무릎을 펴고 굽히고 발목을 돌리는 동작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신장은 조금씩 더 편해집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이 무조건 좋습니다. 선생님이 한 걸음 걸으실 때마다 맑은 물 한 줄기가 신장 쪽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몸을 움직이는 것은 약도 돈도 들이지 않고 신장을 해독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세 번째 도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독은 더 위험한데 바로 선생님 눈앞에 약장 안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입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디클로페낙 같은 약들입니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마치 사탕처럼 좀 아프면 하나씩 드십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약들을 매일 혹은 높은 용량으로 오래 드시면 특히 55, 60세 이상이신 분들께는 신장에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장으로 피가 잘 들어가게 하려면 아주 작은 혈관들이 잘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 혈관을 넓혀주는 물질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소염 진통제는 바로 이 프로스타글란딘을 막아버리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통증과 염증은 줄여주지만 같은 동시에 신장으로 가는 피의 통로를 좁혀버립니다. 화분에 물을 줄 때 쓰는 호스를 발로 밟아버리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호스를 밟으면 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식물은 점점 마르고 말라 죽습니다. 신장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손상이 아주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아프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증상이 없습니다. 무릎, 허리, 어깨가 오래 아프다고 해서 이부프로펜이나 디클로페낙 같은 약을 며칠만 더, 한 통만 더 계속 드시면 호스를 밟았다가 떼었다가를 매일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마다 신장 안에 아주 작은 흉터가 하나씩 또 하나씩 생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필터가 더 이상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앞으로 평생 아프고 살라는 이야기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삶의 질, 통증 조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해답은 혼자서 오래 마음대로 약을 먹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1통증이 며칠 이상 계속되면 더 이상 약만 드시지 말고 꼭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음입니다. 경고음을 끄는 것보다 불이 난 곳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병원에 오셨을 때 드시는 것들을 전부 말씀해 주십시오. 건강보조식품, 한약, 수면제, 비타민까지 모두요. 의외로 여러 제품에 이런 소염 진통제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가끔씩만 필요할 때는 대개 신장에는 아세트아미노펜, 파라세타몰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편입니다. 물론 정해진 용량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그리고 약 없이 통증을 줄이는 방법들도 꼭 함께 써보셔야 합니다. 온찜질, 냉찜질, 물리치료, 가벼운 스트레칭 무리가 가지 않는 근력 운동, 이 단순한 방법들로 통증이 크게 좋아진 어르신들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꼭 기억하실 황금 규칙은 이것입니다. 소염 진통제는 분명히 필요할 때도 있지만 동시에 위험한 약입니다. 정말 꼭 필요할 때만 그리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제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 나프록센 같은 약을 며칠씩 계속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릎, 허리, 어깨 같은 만성 통증 때문에 자주 드시나요? 이런 부분은 꼭 진료실에서 함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 두 번째 도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독은 너무 흔해서 많은 분들이 위험성을 잘 모르십니다. 바로 소금,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나트륨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소금통 거의 안 써요. 어떻게 소금이 문제겠어요? 여기 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선생님이 직접 뿌리는 소금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나트륨의 대부분은 이미 음식 안에 숨겨져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나트륨의 70% 이상은 소금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빵,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 치즈, 즉석국과 스프 소스, 냉동식품, 각종 포장 음식 이런 것들 속에 이미 엄청난 양이 들어 있습니다. 식품 회사들은 오래 보관하고 맛을 강하게 만들고 제품을 계속 먹게 하려고 나트륨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신장에 그렇게 위험할까요?
나트륨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 안의 균형이 깨집니다. 몸은 이 소금을 희석시키기 위해 물을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피 속에 물이 늘어나고 혈관 속 압력이 올라가면서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고혈압은 전 세계에서 신장 기능이 망가지는 두 번째로 흔한 원인입니다. 신장의 필터는 아주 가늘고 섬세한 혈관 그물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단 천을 깨끗이 씻을 때 소방차 호스로 강하게 물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천이 찢어지겠지요. 고혈압은 신장에 바로 이런 일을 합니다. 너무 센 물줄기로 연약한 필터를 매일 조금씩 상하게 하고 흉터를 만들고 더 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소금을 많이 먹으면 다리가 붓고 발목이 퉁퉁해지고 심장병 위험도 올라가고 이미 지친 신장에 물과 나트륨 부담을 더 얹게 됩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몇 가지 작은 습관만 바꾸셔도 이 독에서 충분히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도구는 식품 라벨 읽기입니다. 포장지 뒷면을 돌려 나트륨 양을 꼭 보셔야 합니다. 의외로 짠맛이 거의 안 나는 과자, 시리얼, 빵, 즉석식품에도 나트륨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고혈압, 신장질환,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를 약 1500mg 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직접 요리해 드시는 것은 아주 강력한 보호 전략입니다. 내가 넣는 소금의 양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금을 다른 진짜 맛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마늘, 양파, 후추, 오레가노, 강황, 쿠민, 파프리카, 로즈마리 같은 향신료, 레몬과 식초도 훌륭한 조미료입니다. 이런 것들로도 음식 맛을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작은 요령이 있습니다. 통조림 채소를 사용하실 때는 흐르는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나트륨의 상당량이 줄어듭니다. 몇 주만 지나면 입맛이 서서히 적응합니다. 예전에는 싱겁게 느껴지던 음식들이 이제는 재료 고유의 맛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은 혀에게도 자유고 신장에게는 더 큰 선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독 1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독성이 강하고 현대 식단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독입니다. 겉으로는 양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진짜 늑대입니다. 바로 설탕과 흰 밀가루입니다. 우리는 설탕을 축하, 간식, 보상과 연결해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신장병 유행의 가장 큰 범인 중 하나입니다. 디저트, 탄산음료, 가공주스, 흰빵, 국수와 파스타, 과자, 단빵들. 이 모든 것이 혈당을 한 번에 훅 끌어올립니다. 왜 이것이 신장에 가장 무서운 독일까요? 그 이유는 네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당뇨로 가는 지름길. 설탕과 흰 밀가루를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췌장이 인슐린을 많이 분비해 억지로 혈당을 낮추려 합니다. 이 일이 매일 반복되면 세포들이 그만 좀 해 하고 인슐린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단기 피 속에 오랫동안 떠다니게 됩니다. 여기서 제2형 당뇨병이 시작됩니다. 제2형 당뇨병은 신부전의 1번 원인입니다. 높은 혈당은 신장 필터를 마치 설탕 시럽에 담근 것처럼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키며 필터를 서서히 파괴합니다. 이것이 당뇨병성 신장병이며 투석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둘째, 조용한 고혈압, 오랫동안 소금만 혈압을 올린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설탕도 혈압을 올릴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더 강하게 올린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설탕이 많으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 조절 호르몬이 흐트러지고 몸 안에 물이 더 많이 고이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압이 올라가고 이 압력이 신장의 미세한 혈관을 다시 두드리게 됩니다. 셋째, 만성염증 설탕은 몸 안 여기저기에 꺼지지 않는 작은 불을 붙여둔 것과 같습니다. 혈관 안에서 보이지 않는 염증을 계속 일으키고 신장으로 가는 혈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혈관벽이 상하고 조직이 흉터로 바뀌고 신장의 노화가 빨라집니다. 넷째, 비만과 지방 간 몸이 쓰고 남은 설탕은 결국 지방으로 바뀝니다. 그 지방이 배 주변, 장기 사이, 그리고 특히 간에 쌓입니다. 지방간이 생기면 몸의 대사가 더 망가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고 당뇨병이 악화되고 결국 신장까지 더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설탕은 비만, 지방간, 당뇨, 고혈압, 신장병이라는 완벽하고 위험한 고리를 만듭니다. 해결책, 다시 주도권을 되찾는 것 좋은 소식은 이 독 역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설탕은 변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알고 싸워야 합니다. 숨은 설탕 이름을 알아두기, 식품 라벨에 시럽, 당, 올리고당, 과당, 포도당 등 당으로 끝나는 말이 여러 개 보이면 설탕이 많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제품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부터 끊기, 액체 설탕, 탄산음료, 가당주스,
달달한 병 음료, 에너지 음료 등은 한 캔, 한 병에 설탕 티스푼 10개가 넘게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물, 탄산수, 파스레몬, 무가당 차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신장 건강이 크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지방이라는 말에 속지 않기 저지방, 무지방이라고 적힌 제품들 중 상당수는 맛을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설탕을 더 많이 넣어둡니다. 가능하면 가공이 덜 된 원래 형태에 가까운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흰빵 흰 쌀에서 통곡물로 조금씩 바꾸기 진짜 통밀빵 현미 통기리 같은 통곡물을 조금씩 늘려보세요. 섬유질이 많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 신장에 부담이 덜 갑니다. 진짜 음식으로 돌아가기 과일, 채소, 콩류, 생선, 계란, 견과류, 적당량의 고기 같은 재료 그대로의 음식 위주로 드시면 정제 설탕은 자연스럽게 식단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설탕을 줄이는 것은 잠깐 하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신장을 지키기 위한 보호장치를 다시 켜는 행동입니다. 선생님의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이제 4가지 조용한 독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루하루 선생님도 모르는 사이에 신장을 갉아먹는 것들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생활 소염 진통제에 남용 숨어있는 소금, 그리고 설탕과 흰 밀가루라는 가장 파괴적인 한 쌍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장병은 운명이 아닙니다. 누구나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숙제가 아닙니다. 이 4가지 독은 모두 선생님이 직접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해 보이는 선택 하나하나가 신장 건강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대신 한 번 더 일어나 걸으실 때마다, 집에서 직접 요리하시면서 숨은 소금을 줄이실 때마다, 탄산음료 대신 물을 선택하실 때마다, 진통제를 드시기 전에 의사에게 한번 물어볼까 하고 생각하실 때마다 선생님은 신장을 지키는 튼튼한 벽돌을 하나씩 쌓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벽돌들은 시간이 지나면 생명을 지키는 큰 성벽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선생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이 내용을 자녀분들, 형제자매분들, 주변 어르신들과 꼭 나누어 주세요. 생명을 지키는 정보는 함께 나눌수록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신장 건강에 대한 이런 쉬운 설명과 실천 방법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두세요.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들으신 4가지 독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건 꼭 바꿔야겠다 하고 느끼신 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앞으로 선생님께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라면 선생님의 신장과 건강 그리고 삶을 더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